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25일, 월급날,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아침에 시작하는 거, 미국 시장의 미국의 아침, 보고 일단은 좀 괜찮겠다 생각했더니 역시나 취약한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 쪽에서 일단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일단 다우는 조금 선방, 나스닥은 약간 고점에서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만 보게 되면 일단 본격적인 차익 실현, 특히 이런 정도 자리는 좀 지켜줬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탈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고점 계속 시행하다가 머뭇머뭇거리고 밀리고, 그리고 지금 추세적인 흐름들 거기까지도 살짝 밀렸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보통 이제 단기 추세가 이탈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보통 개인적으로는 한 3일 정도 봅니다. 3일 그 안쪽으로 지지해서 딱 돌아가는 게 확인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오늘이 월요일이죠. 월, 화, 수. 수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안까지 이 안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봅시다. 지수는 지금 그때쯤 되면 19,300 한 400선 이 정도까지 돌아와줘야 됩니다. 19,400선까지 빠르게 돌아와서 일단 출렁였다가 돌아가는, 그래서 추세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게 되면 일단 시장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길이 가는 게, 시장이 그럴 때 이제 약간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빅스 지수.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일봉으로 보게 되면 올해 되게 약간 계속 횡보하셨던 게 지금 이제 4.8% 올라가면서 지난번에 이어서 고점을 탁 이틀째 전환합니다. 빅스는 보통 단기적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쭉 가다가 고점 신호가 한 번씩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나오는데 지금은 반대로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쪽입니다. 아직 끝났다고 보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흐름들까지 보게 되면 여전히 20대는 한번 적어도 터치할 움직임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미국을 보게 되면 솔직히 빅스 지수가 살아나는 모습들과 아직도 정점에서 쫙 하고 밀리는 빅스 지수의 특성을 봤을 때는 아직은 저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 쪽에서 일단 추세가 이탈했던 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우울하다라는 쪽들이고, 하나 더 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나마 반도체 지수를 보면서 요때 요 갭이 있죠? 이거를 딱 메꿨습니다. 메꾸자마자 터치하니까 띵동 하고 그냥 밑으로 쭉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들.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지를 해야 될 선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저 지지권들도 이렇게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밑에서 나왔던 지지권들도 이탈한 모습들, 이것도 이탈. 물론 이제 지금까지 패턴을 보게 되면 이탈했다가도 바로바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뢰도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현상을 봤을 때 갭 메꾸더니 그냥 가냐라고 하는 모습들, 그러면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조금 좀 더 5,050선 이탈한 게 좀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1% 정도는 방어를 했었어야 되는데 단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분위기도 이쪽도 좋지가 않죠. 이걸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경계감이 좀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매크로 지표는 약간 안정세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저희 기준에서는 안정세. 달러도 상승폭이 약해졌고 10년물 채권금리 4.39, 4.4까지 마저 이탈하네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게 어떤 신흥국 입장 쪽에서는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경기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온다. 이게 그들한테는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황들이 좀 바뀌는데, 그러면 이걸 그대로 부담이 없는 쪽으로 해석하고 이제 미국 쪽,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쪽들에선 그나마 좀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또 민감하긴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나마 나쁘진 않다라는 쪽으로 한국 입장 쪽은 보는데, 또 그렇잖아요. 미국이 저렇게 흔들리는데 한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막 좋아질까라는 쪽들도 약간 좀 흔들리는 쪽인데,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미국이 흔들릴 때 저희는 잘 버티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 돌아가면서 우리도 좀 힘을 더 내겠죠. 그런 관점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유가는 소폭 반등, 금 0.4%, 구리 1.1%. 구리 쪽들도 경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좀 흔들리네요.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에 나왔던 얘기들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일단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난번에 DD 코인이 공급망 조사하면서 일단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의 계약을 취소했다. 대규모
어떤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라는 쪽에 대해서 이거 과도하게 자본 지출하다 보니까 이거 걱정되는 거 아니야? 항상 이런 얘기 나와요. 조그만 뉴스 나오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AI 투자에 대해서 약간 한때에는 또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다고 그랬다가 한때는 또 AI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는 흐름들만큼 그대로 시장이 쭉 반영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항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지금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뭐 약간 노이즈 걱정되는 거 막 나오면서 어머 어떡해 라고 하다가 막상 실적 발표하고 엔비디아 큰 변화 없다 그러면 약간 출렁이 나와도 거기서부터 또 다시 쭉 하고 돌았던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 미국의 모든 IT 테크 분위기는 엔비디아 실적 전과 실적 후로 나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지. 막상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거부했지만 자본 지출 확대는 계속한다 라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슈 때문에 이런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취소했다는 얘기가 전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될 것 같은 전력망이 불안한 것 때문에 취소를 했는지 아니면 특별한 얘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저거 AI 데이터 센터 이젠 좀 많이 자본 지출이 늘어나서 지금은 오히려 축소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시장의 심리는 위축됐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제프리스는 TD 코엔과 반대로 지금 전략 변경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나오고는 돌아섰지만 그래요. 아직까지는 좀 찜찜하다라는 쪽으로 반응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엔비디아 실적 전에 불안감이 좀 커지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생각해야 되지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개인 투자자 심리 지수 AAII라고 하네요. 이 개인 투자 심리 지수는 지금 6개월 후 상승 전망이 37.5에서 29%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가 좀 크다란 쪽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또 기관들의 포트폴리오가 현금이 1월 달에는 17.8%, 1월 말에 18.7%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네요. 현금이 늘어나고 시작하고 약간 경계감이 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특히 개인 투자자 심리지수가 왜 또 중요하냐면은 미국도 테마주가 있습니다. 아시죠? 뭐 양자 컴퓨터, 뭐 드론, 뭐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테마주가 있는데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 테마주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 하회한 모습들, 그러니까 즉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비율들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쪽들이 타격을 받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지금 최근에 미국 쪽들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오늘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정부위원회에서 일단 중국 지출을 억제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영향이 컸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그러니까 뭐 정부위원회에서 기술, 에너지, 기타 전략적 그러니까 모든 아주 포괄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내용들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의 적대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건 중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들어오는 거 멕시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모든 것을 다해서 막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1기에 비해서 2기가 중국에 대한 압박이 좀 더 심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그게 있죠. 또 미국 거래소에 대한 그럼 여기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미국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회계 간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서 그에 따른 쪽들도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주가가 또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그쪽 보니까 BYD 또 신고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또 알리바바 30% 넘게 올랐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 한번 볼까요? 예, 지금 BYD도 지금 주가가 가장 알리바바도 그렇지만은 BYD 지금 주가 여기까지 갔다가 홍콩 쪽에서는 고점 신호가 살짝 나왔지만 지금 단기 평선 안고 계속 달렸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미국에 나왔던 변화 보게 되면 출렁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종가가 어떻게 끝나냐가 중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어지지만 단기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오는 신호가 이어진다라는 쪽들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의 변화라고 하게 되면 종목들 한번 볼까요? 종목들 봤었을 때 일단 엔비디아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슈 가지고 AI에 대한 또 투자가 계속될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라든가 반도체 종목들도 약했고 나머지 다 빠졌어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좀 약한 모습들이고 게다가 에너지 관련된 쪽들 IPP 쪽 다 약하네요. 3%대 또 다 약한 모습들이고 AI 쪽에 묻은 것들은 다 하락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구원 투수가 될지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지금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배포한다는 쪽으로 보였지만 시장이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매물을 못 버텼죠. 또 2%대 하락했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전기차도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한국만 버틸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일단 2차전지 쪽으로는 예, 그래도 연기금들이 계속 변수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은 뭐 인터 배터리 전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꺾이지 않았다. 안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알리바바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좀 낙폭이 컸고 그런 쪽에서 중국 쪽 관련주들은 우르르 다 빠졌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애플이 선방했습니다. 애플마저도 만약에 주가가 약간 뭐 1, 2% 하락했다. 오늘 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 쪽에서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소식 요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거 잠깐만 볼까요? 예, 지금 역대 최대 규모 해야죠. 트럼프가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겠죠. 4년 동안 5천억 달러 폭이 큽니다. 그런 쪽에서 만약에 이걸 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투자가 KPX가 크다 그러면은 주주환원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서 약간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걸 감안하고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도 실적을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게 투자 아닙니까? 기업 입장 쪽에서. 근데 일단은 지금 미국 분위기가 이런데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네요. 그래서 조금 더 낮게 보여줬다라는 쪽들에서 그나마 좀 난데 제조시설을 설립한대요. 요거는 이게 뭘까? 이거 좀 되게 중요한 거죠. 애플이 대부분 다 위탁 생산을 하는데 제조시설을 설립한다? 요거는 앞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AI 관련된 쪽에서 인텔리전스 AI 서버 생산 이거에서 이걸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첨단 제조기금 도배 확대, R&D, 뭐 또 제조 아카데미 설립 이런 쪽들 다 일단 미국의 좋은 거, 예, 트럼프의 보조에 맞추자 이런 쪽으로 나왔던 것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만약 같은 얘기를 해도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가 됐습니다. 500억 달러 3년 동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규모 자본 지출 계획이 나오게 되면 기업들은 영향을 받죠. 잠깐만 우리 배당 줄 거 아니면 우리 실적 관련돼서 이게 갖고 있는 현금이 글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히려 중국 관련된 알리바바는 크게 하락했는데 주가 위치에 따라 다르죠. 많이 오르면 그렇게 또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게 장기적인 성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 투자가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는 이거는 또 그때마다 또 기업마다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고 지금 또 팔란티어가 못 버팁니다. 좀 당연히 좀 그렇겠죠. 팔란티어가 가장 비싼 주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PR 140배, 뭐 500배까지 트레일링은 500배까지 나오다 보니까 비싸다는 쪽에서 뭐 고점에서 주르르 네. 올라갈 때 파시라 그러면은 욕만 하시더니 네. 지금 빠지면서 지금 자주 보시라 그러면은 아무 얘기도 못 하시는 분들 예. 팔란티어 저는 없습니다. 네.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밀리면 또 살짝이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노브노디스크가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입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과매도된 제약 주식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강했었고 의외로 제약주가 강합니다.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쪽에서 급등했던 종목들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그 제약 쪽에서는 좀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한국 시장에서 좀 버티는 쪽으로 바이오 쪽이 되지 않을까 싶었더니 너 틀렸어. 예, 죄송합니다. 바이오 쪽으로 초반은 버텼어요. 근데 그쪽이 아니라 금리가 떨어지면서 바이오 쪽으로 좀 선방하지 않을까 싶었더니 같은 성장주 쪽에서 2차전지를 보내요. 2차전지 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시장이 반응을 했네요. 한국 시장에서요. 그래서 네, 그런 쪽인데 오늘은 약간 그 바이오주가 아니라 제약 쪽의 성격들이 강하다 보니까 또 미국과 또 다르게 움직이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미국엔 강했다. 그런 쪽이고 버크셔 해서웨이 4%대 올라가면서
뭐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었네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70%인가? 예,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런 쪽에서 현금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미국 증시가 고평가된 게 많다. 고평가다. 나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표면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높은 단기 채권으로 수익이 나는데 뭐하러 내가 매매를 하겠느냐 라는 쪽들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고평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고령이십니다. 혹시 유사시 사태, 다음 사태를 위해서 다음 쪽이 운영하게 현금을 주는 게 좋겠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단순하게 미국 시장이 비싸다라고 시장은 많이 해석하는데, 저는 내부적인 이슈가 이게 더 많다 한쪽에서 90세세요. 와우. 근데 그렇게 정정을, 콜라랑 햄버거 먹으면 그렇게 가능한가요? 저희는 왜 뱃살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나머지 종목들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약간 정체된 모습들이 많았고, 나이키가 생각보다 좀 강하네요. 요즘 유럽에서 아디다스가 성공하다 보니까 나이키까지 좀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대부분 양자 컴퓨터 안 좋았고, 우주 개발 안 좋았고, 드론 쪽 안 좋았고, 뭐 나머지 AI 관련된 쪽들, 바이오텍 쪽도 다 안 좋았습니다. 미국도 지금 아무래도 약간 물이 빠지는 국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이렇게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제 긴급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딱 그 자리였습니다. 2625 지킬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의 저점이 2626. 네, 끝. 네, 잘 지지했는데, 중요한 건 뭐 해잭을 했죠?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도 여기 테스트가 나오겠죠. 이걸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바뀝니다. 만약에 근데 중국이 좀 흔들거리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영향을, 미국은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외면하는데, 한국은 약간 중국, 유럽 쪽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쪽도 만약에 좀 흔들흔들거린다. 당연히 한국도 버틸 게 못 되죠. 하지만 지금 워낙 강세,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아까 1430원까지 깨졌어요. 여기로는. 그러니까 1428원인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까지 연결되게 되면 한국 증시는 그래도 힘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힘낼 준비는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바바나 이런 종목들이 좀 우르르 밀리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받고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아까 중국 같은 경우는 한 0.5%에서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영향 받습니다. 한국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래서 제가 어제 연합인포맥스에서도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추세 이탈을 살짝 했고 한국도 같이 이어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625 지키느냐 여부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거 지키느냐보다 단기적으로 이제 이평선이랑 이렇게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이탈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는 현금 비중을 늘릴 생각입니다. 일단 늘렸다가 다시 어느 정도쯤에서 다시 생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키느냐 여부에 따라서 현금은 늘릴지 말지를 보유하겠다는 쪽이고, 아마 시작은 약하게 시작하게 되면 또 올라오겠죠. 장 초반에는 올라오는데, 거기서 바라볼 게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거 똑같이 보게 연기금 계속 매수가 들어올지, 오후까지 봐야 됩니다. 연기금 매수가 계속 들어와서 37일째 매수가 들어올지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 선물인데 장 초반은 선물 매수로 방어합니다. 그러다가 좀 꺾이긴 했지만 선물 외국인들 쪽에서 변화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자세하게는 주식 선물하고 뭐 이런 복잡한 관계 얘기 드리게 되면 지금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서 이런 수급적인 변화 잘 지키는지 보시되, 지켜야 될 선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그쪽에서 현금 비중을 다시 좀 늘릴지 말지는 그거 보고 대응을 하시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뭐 이런 얘기 드리니까 무슨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주식 못하시면 그딴 얘기 하지 마세요. 조건들과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나쁜 사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일단 변할 수 있는 쪽들에 대해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예탁금이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예탁금에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신용잔고가 17조 8천억 빠르게 늘어납니다. 개인적으로는 17조 5천억을 일단 경고 단계 이쪽에서 넘어가서 한 19조 대 들어오게 되면은 18조 5천억에서 19조 정도 들어오게 되면 일단 경계감이 크다라고 볼 텐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시장이 미국이 하락하고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약간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시중이 막 늘어난다.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네. 시장이 지수와 함께 같이 올라오는 건 좋은데 약간 멈칫하는 속도가 있는데 제어를 못하고 계속 올라온다. 이거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신용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경고가 제가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신용 19조 이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넘어가네 할 정도로 1차 1차 알람의 첫 단계 정도까지는 보셔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나왔던 종목들 쭉 체크해 보겠습니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업스테이지라는 쪽들인데 AI 우리나라에서 LLM 관련된 쪽에서 열심히 하고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투자를 한다라는 쪽에서 관련돼서 창투사 종목들이 강했고요. SK 네트워크스 뭐 투자하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컴파니 K 뭐 스탁 이건 아닌가요? 예, 뭐 QTCS 이런 쪽인데 시장이 약하게 되면 또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쪽으로만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투사 종목들은 매매를 하기가 되게 좀 어려워요. 하루 이틀 강하게 되면 바로 나오고 다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시간으로 강했던 쪽들이 유리기판입니다.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AI 쪽에서 데이터 센터 들어갈 때 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열을 못 잡아서 블랙웰 시리즈 엔비디아도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금은 엔비디아는 액체 냉각이에요. 액심 냉각이 아직은 아니고요. 액체 냉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잡으려면 유리기판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때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밀리다 보니까 유리기판 다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요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단기적으로 좀 반등할 때가 되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시도했다가 좀 제대로 턴하지 못하고 다시 음봉으로 나온다. 그러면 또 고민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유리기판 종목들은 또 오늘 잠깐 산화란 쪽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가 또 YG 플러스 이번에 중국 정부 산하 문화사절단이 한국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한령 해제 관련돼서 또 엔터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이것들 종목들 스튜디오 드래곤 뭐 미디어 뭐 이런 종목들 또 다시 움직이나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시장이 약할 때 테마는 살아있다라는 쪽들을 보면서 일단 아까 유리기판 또 한한령 이쪽들은 또 중요한 것 같고 마침 코스메스가 실적을 잘 발표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도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강했던 쪽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쌈지엔터가 움직이면서 제가 한번 그런 쪽 섹터 말씀드렸거든요. 저출산 테마. 저출산 쪽에서 지금 주가가 나쁘지 않다라는 쪽인데 아가번 컴퍼니를 비해서 제로투세븐 이런 것들이 잘 움직여요. 그런 쪽들과 함께 움직이는 게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온다라는 것들도 보시면서 한번 뭐 할 거 없으면은 매매할 수 있는 자리 되나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 또 대부분 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바뀌는 게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차전지가 막상 좀 약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많이 올라온 것들 약간 장비 쪽들 요게 좀 어제 낙폭이 컸습니다. 2차전지 장비 쪽들이요. 혹시나 최근에 2차전지 장비를 플레이하셨다. 약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약간 뭐 동아기업 이런 것들도 약간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틀째 3일째 강했었죠.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쪽으로 부담이 나올 텐데 이런 쪽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특히 LG 에스올 같은 이런 대형주가 자리를 잡고 그대로 딱 턴하느냐 이런 쪽들인데 네, 쉽진 않을 겁니다. 네, 어제 강했다고 오늘 계속 강할 것이냐 이건 아직 모르겠고 여전히 2차전지 쪽들은 아직은 뭐 버티면 버티겠죠. 근데 인터배터리 전에는 파시는 게 좋겠다. 정리하는 게 좋겠다. 제 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실적 돌아가서 상저하고란 얘기 또 많이 하죠. 2차전지 쪽에서 상반기는 괜찮고 하반기는 실적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 다시 상반기에 계속 매매할 수 있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작년도 그랬습니다. 작년도 상저하고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막 얘기 나오고 할 수 있다고 뭐 얘기를 했었는데 하반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상반기 하는 내내 약했잖아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일단 분위기가 좀 2차전지가 꿈을 실어올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어떤 제가 보기에는 실적 변화에 대한 거는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보다 스토리가
더 어떻게 강화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빠져갈 수 있는 것들 보고 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특히 어제 강했었던 섹터와 종목들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오랜만에 삼성 SDI가 저 밑에서 쭉 들어오다 보니까 2차전지 쪽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이제 전고체, 전구체 이쪽만 체크하고 있고 나머지 오늘 요즘에 율천화학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요. 율천화학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밀린다 싶은데 IR까지 했는데 저 정도라고? 라고 해서 실망감인가 싶긴 한데 율천화학 더 밀린다 그러면 한번 자리는 볼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모르는 뭐가 있나 싶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냉각 시스템은 분명히 강조드렸습니다. 액침 냉각과 액체 냉각이 다른데 시장에서는 액침 냉각까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아닌가 왜 우르르. 하지만 액체 냉각이면은 약간 공냉식 쪽이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조 쪽이 강했다. 삼성 공조가 강하고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그냥 그래요. 아무 근거 없습니다. 느낌이 그냥 그래요. 공조, 그러니까 액체 냉각을 하는 엔비디아 입장 쪽에서 누구랑 손잡느냐. 그래서 뭐 회사 이름들이 쭉 나왔는데 결국에는 공조 잘하는 쪽은 LG전자 네가 아닐까 싶어서 뭐 대기업이면 그쪽일 것 같은데 중소기업 쪽과 손잡으면은 나왔던 회사들 뭐 귀뚜라미 뭐 이런 회사들 나오죠. 네, 그런 쪽인데 그거는 뭐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해운주 쪽 강했는데 어제 또 HMM 얘기 나오면서 이어지지만 아직까지 우님들 SCFI라든가 BDI는 이제 반등하다 보니까 이런 쪽들은 반응이 나오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이슈가 되고 하려면 또 시간 걸리고 뭐 관련된 쪽에서 뭐 국회 통과나 이런 쪽으로 액션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요거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된 쪽에서 뭘 보느냐 딱 두 가지 봅니다. 그 첫 번째가 건설기계, 두 번째가 농업기계 이쪽으로 보는데 최근에 다 대동기업 강했고요. 건설기계 나쁘지 않고 그런 쪽에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쪽인데 그래서 포스코인터가 강한 거는 이거는 좀 다른 얘기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자본 상사 종목들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요게 일본의 상사가 강한 것들과 연관을 시킬 수는 없는데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는 LNG 관련 쪽에서 북미에서 개발권이었나? 제가 한번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거고 그런 쪽에서 한국가스공사, SK가스, LNG 관련된 쪽들이 반개 종목들이 영향을 슬슬 받고 있습니다. LNG 중요. 이쪽들이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배경들은 꼭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 HD현대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반개로 볼까요?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리쇼어링을 합니다. 리쇼어링. 그러니까 이 회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건설기계가 왜 중요하느냐의 흐름을 봤을 때는 건설기계는 미국은 일단 첫 번째 리쇼어링, 두 번째 채굴, 그리고 또 거기다가 채굴하고 시추하고 하게 되면은 이거 다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좀 묵직하게 가야죠. 그래서 막 굿돌고 거기다가 흙 나온 거 좀 정리하고 포크레인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도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건설기계가 수요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알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디어라는 회사, D이죠? 디어, 존 디어, 이 회사 이게 지금 부각을 받기 시작하고 캐터필러는 약간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 회사가 조금 더 부각받네요. 이 회사가 약간 농기계 쪽과 함께 조금 더 그러니까 캐터필러는 약간 좀 확대된 개념이고 디어는 농기계 쪽에 좀 더 강점이 있다고 그러면서 받기 시작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는 좀 눈길이 가면서 건설기계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흔들리면 쫓아가지 마세요. 흔들리면 계속 또 봐야 될 흐름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거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 지금 신고가 좀 특이한 종목들을 봤을 때 현대GFL 홀딩스 지금 지주사인데 만약에 상법 개정 관련된 쪽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이 이제 어제 법사위가 통과됐습니다. 그럼 27일 날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되는지 여부인데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사가 주주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면 주주에 대한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결정을 내린다. 이거는 아주 큰 대한민국 증시에서 변혁입니다. 이게 나올 수 있을지 27일 하루 이틀 뒤인데 그렇게 나올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가장 뭐가 먼저 뛰느냐 지주사 이쪽들이 바뀔 수가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것도 큰 그림으로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 보시고 신고가 종목들 디엔 오토모티브 이거는 쫓아가면 또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저평가라고 보고 있고 두산 공작기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두산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고 오픈율은
이제는 뭐 그게 없다면서요. 약간 우리나라에 이제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제 공개 채용이 많이 사라진다면서요. AI 시대에. 그래서 그런 쪽이다라고 하면서 움직이는데 일단 좀 보겠습니다. 신규 주고 탄력들이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사모펀드가 매수했던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성중공업, 네, 왜, 예. why, 네, HD현대 위포, 예, HD한국 조선해양, 조선주 역시나 관심 있는 것들은 매매를 한다. 근데 삼성중공업 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3년에 걸친 최애 종목 어디까지 가나 보시죠. 어디서 제가 파나 보시죠. 예, 여기까지 일단 보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쫓아가서 사려고 그러네요. 그러지 마세요. 예, 조선주는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관심 없고 가다 이렇게 쭉 정체하게 쭈쭈하다 이런 것 같은 경우 정체를 보인다. 뭐 이런 것들처럼 좀 재미없을 때 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나머지 삼성전자 사고 있다는 거 그거 좀 계속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기금의 포지션과 거의 비슷하게 대형주도 맞춰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LNG, S&T 예, 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죄송합니다. 예, 실리콘2 예, VT 이상한데 클리오 이것 봐라. 예, 화장품 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들어온다는 거 눈길이 가고 있고, 휴젤 어제 연합인포백스에서 잠깐 그런 거 보여드렸죠. 외국인들이 오는데 어디 돈을 많이 쓰냐. 네, 쭉 늘어나는 거는 예, 이쪽 피부과에 돈을 많이 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 보톡스 필러 이쪽과 함께 미용기기 요즘 한참 잠잠했어요. 이쪽이 한때 기억하십니까? 뭐 비올, 원텍,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이요. 네, 고개를 살짝 들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 정도로. 예, 그리고 동방메디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한방 쪽에 이때 이걸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게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날 이제 일정 관련된 쪽에서 얘기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수익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프리미엄이 좀 있거든요. 약간 한방과 관련된 쪽들의 말 그대로 동방이지 않습니까? 동방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에 없는 쪽인데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변화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일단 보고 관련된 종목들 일단 이렇게 움직였다.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일단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늘도 좀 버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증시는 일단 미국 증시와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쪽에서 버틴다인데, 말씀드렸던 그 라인들 잘 지킬 수 있을지 한번 보시고, 거기서 오후장으로 가면서 좀 힘이 빠지고 묵직해진다 그러면은 네, 전 개인적으로 예, 좀 현금을 더 늘려볼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밑에서 살 준비지 이걸 약간 안 돼, 끝났어, 한국 증시 아니야 라고 대응하는 건 아니라고 한 점 쪽에서 대응할 준비 자리들 한번 보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그래도 미국 증시 가지고 계신 분들,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단기적으로 좀 폭이 멀어지다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주 중반 이후에 변화가 먼저 하락하게 되면 반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 단기적인 추세는 위축되어 있는데 잠깐 반짝 번쩍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들을 한번 보시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 쪽을 많이 줄여왔고 지금은 한국 쪽을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은 좀 관리 좀 하시고, 플레이는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적어도 한국 쪽을 더 해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오늘 또 시장이 잘 견뎌주길 바라면서 오늘 예, 파워시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